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대전의 한 신협에서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범행 23일 만에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과거 도박 빚이 있었던 걸로 알려진 용의자는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혔는데 훔친 돈도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베트남 현지 공안에 검거됩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신협에서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 용의자 A씨가 범행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에서 검거됐습니다. 과거 해외 원정 도박으로 상당한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붙잡힌 곳은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놓고 경찰 추적을 피한 A씨였지만 현지 한인들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8일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베트남에서 공개 수배로 전환된 지 이틀 만에 현지 한인들의 신고가 대전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용의자를 본 것 같다는 여러 건의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현지 공안과 잠복에 나서 3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A씨가 가진 돈은 200만 원어치의 카지노 칩을 포함해 25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생활비가 거의 떨어진 A씨는 검거되기 전 현지 한인마트에서 교민들의 지갑과 가방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어봤을 때는 지금 수중에 가진 돈은 크게 없는 걸로, 난로는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걸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A씨가 은행 강도 범행에 대해 인정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훔친 돈의 행방과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송환 일정에 대해선 베트남 공안과 일정을 조율해 이른 시일 안에 송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서천의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실 배관이 터지면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4명이 한 조를 꾸려 밸브에 표시된 오류 메시지를 점검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서천군 서면의 신서천 발전본부에서 발전용 보일러 배관이 터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전 10시 46분쯤. 끊어진 배관 사이에서 강하게 뿜어져 나온 수증기와 파편 등에 맞은 5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배관이 터지면서 한 1m 정도가 터졌거든요. 그 배관에 충격을 가해서 아마 사망을 일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함께 일하던 30대 노동자 등 3명도 머리를 다치고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1시 33분에 구조 완료된 상태고 5층 보일러실 배관이 터져서 투입되었던 분들 4분이서 사고를 당하신 사건이에요. 이들은 하청업체 직원 2명, 내부 직원 2명으로 해당 발전소에선 통상 4명이 한 조를 꾸려 2주에 한 번씩 배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보일러 밸브에 오류 메시지가 떠 이를 점검하려다 사고를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점검 작업 당시 안전모와 안전화, 보호복 등을 착용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신서천 발전본부는 가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발전소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발전소는 사고 발생 직후 모든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 계약 10개 가운데 1개 정도가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대전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거래 3,786건 가운데 446건이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의 경우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서 미등기 아파트 상당수가 집값을 띄우기 위한 부동산 시세 조작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교장과 교감에게 의혹에 대해 물어봤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는 관리자들의 보신주의적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양 옆으로 수십 개의 근조화환들이 놓여 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당시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장이 현재 근무 중인 학교입니다. 이처럼 근조화환에는 교장을 향한 욕설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이 섞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숨진 A씨는 지난 7월 신고한 교권 침해 사례를 통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 4년 전 교장 등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당시 교장은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적인 관계가 확실하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교장으로 승진한 당시 교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받은 기억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확실히 기억이 없고 그 업무 담당자도 그렇게 요청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없다고 하고.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학교 관리자들의 보신주의적 행태로 볼 때 묵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선생님에게 사과를 권유하는 식으로 무마하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굳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근데 교사 한 사람이 그냥 참고 넘기면 조용히 넘어갈 일인데.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22일까지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 징계나 수사기관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2년 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실시된 교권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응답 교사의 41.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울산시 교육청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대전시 교육청은 응답자의 5% 남짓만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교권정책에 만족하는 교사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예견된 비극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양정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서울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추모 발언자로 나선 한 교사가 교권 보호와 관련한 대전시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제2의 서희초 사건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여전히 학교를, 교사를, 그리고 공교육을 본인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교육 당국의 폭주가 계속되면 제2의, 제3의 서희초, 호원초, 신목초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집회 다음 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대전시 교육청은 연가와 병가를 쓰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압박하는가 하면 20여 개의 학교에 교회 체험학습 불가를 요청해 비난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추모제와 관련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힌 세종 충남교육감과 달리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끝까지 반대 의사를 고수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8일 한 차례 서면으로 담화문을 냈을 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에 소극적인 대전시 교육청의 행태가 비극적인 사태를 불렀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정말 교사들을, 특히 위기교원을 보호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당장 실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어떤 실천으로 교사들에게 긴급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 교육청은 서희초 교사 추모 화환을 해체하면서 추모 문구를 비롯해 리본과 국화 장식을 쓰레기 더미처럼 주차장 한켠에 방치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져서 이제 바닥을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 쪽에서 지금 보관을 저쪽에다 했는데 오전에 좀 다른 분들 뭐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게 없다는 절망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교사 A씨의 절규에 대전시 교육청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역 내 후폭풍이 거셉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 메모를 남기고 계란을 던지는 등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SNS에는 학부모 가족의 사진과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게시물들이 등록돼 하루 만에 7천여 명의 팔로워가 생기는 등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또 국제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 조사기관 자격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아동 정서학대 의견을 낸 걸로 알려지면서 정기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가해 학부모 신상 공개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반응과 함께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내 교권 침해 사례를 전수조사 지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충남에도 교권 침해로 홀로 괴로워하는 선생님이 계실까 염려된다면서 악성 민원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그에 따른 치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위탁의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전국적으로 무려 22조 원에 이르는 민간 위탁 사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시민 세금이 무분별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지역마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대전시의 민간 위탁 사업 건수는 85건, 예산은 6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세종시는 모두 208건으로 476억 원, 충남도는 49건으로 260억 원을 들여 지자체의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한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민간 위탁 사업은 모두 9만 816건, 예산은 22조 7,504억 원 규모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이 비대해지는 규모의 각 지자체 의회는 무분별한 민간 위탁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올해 3월 의원 15명을 주축으로 대대적인 민간 위탁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민간 위탁 사무에서 위법적인 부분까지 확인해 일부 사업에 대해선 감사 청구나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하나둘 이루어지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도의 민간 위탁을 철저히 감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새롭게 우리 충청남도가 설정해서 어떤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입찰 공고부터 자격 제한과 심의 기준 등이 불명확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전북 완주군 역시 의회가 나섰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민간 위탁 사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고민한 결과 성과 평가 횟수를 늘리는 방안과 함께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등을 명시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간 위탁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분, 그리고 미비한 운영에 대해서는 일몰제로 가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조례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한 충남 예산군 의회도 올해 11월까지 의원들이 함께 연구 모임을 진행하며 조례 재개정 등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 70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제도 개선에 예산군과 의회가 함께 팔을 걷어붙여 의미가 남다릅니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조례를 다듬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 사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북 구미시의회도 조례 정비를 추진하는 등 민간 위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TJB 조영준, 양정진, 박금상 기자의 영유아 아동학대 연속 보도가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15회 참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협회는 TJB 영유아 아동학대 연속 보도가 단독 보도에 그치지 않고 가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피해 영유아의 연명치료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며 언론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시 선거구 증설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대전은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어 국비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등에 불리하다며 선거구 증설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토론자들은 서구 지역 선거구를 한 곳 늘릴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범시민협의회 차원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낮 2시 15분쯤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서 자전거를 타던 80대가 1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후 70대 남성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혔지만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운전자는 동승했던 50대 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실제 운전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당시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 청와대 하명과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청탁을 받아 김기현 형제와 측근 비리를 부당하게 수사해 사건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재판이 진행된 지난 4년여간 검찰이 청와대 하명이나 송철호 후보의 청탁을 받았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경찰의 수사를 범죄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도시가스와 수송연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기술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하수 찌꺼기와 분유 등에서 나오는 황화수를 비롯한 바이오가스를 고순도 메탄으로 변환해 도시가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로 독성이 있는 황화수소를 저비용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해외 기술 수출과 함께 국가 탄소 배출권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감산 연장 등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지역 기름값이 2달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지역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리터에 대전 1,747원, 세종 1,761원, 충남 1,760원으로 올 들어 가장 낮았던 2달 전보다 약 200원 올랐고 10주째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유 역시 대전과 충남은 평균 1,652원, 세종 1,657원에 판매되는 등 2달 전보다 약 300원 오르며 상승세가 계속됐습니다. 최근 집을 팔려고 매매 시장에 내놓는 아파트 매도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지난주 지역의 아파트 매물은 대전이 14,067건으로 한 달 전보다 1,038건, 8% 증가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매물도 6,198건으로 한 달 사이 474건, 8.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충남 지역도 6.3% 늘었습니다. 이처럼 매물이 증가한 것은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한 달 전보다 오른 가격에 집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